대한민국은 비교적 낮은 범죄율과 높은 안전의식을 자랑하는 나라입니다. 그러나 2019년 한국 사회의 이면에 도사리고 있는 어둠을 드러내며 온 국민을 충격에 빠뜨린 두 건의 끔찍한 범죄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바로 N번방 사건과 계곡 살인 사건입니다. 이 두 사건은 잔혹성, 복잡성, 그리고 범죄자들의 뻔뻔함으로 국민들의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텔레그램이라는 암호화 메신저 앱에서 벌어진 디지털 악몽, N번방 사건은 수많은 여성과 소녀들을 대상으로 한 조직적인 성착취와 협박이었습니다. 이 끔찍한 범죄의 주모자는 평범한 대학생으로 보였던 조주빈이었습니다. 그는 박사라는 온라인 별명을 사용하며 거대한 착취 네트워크를 조직했습니다. 그의 범죄는 조작, 강요, 그리고 음란물 유포로 점철되어 한국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고, 디지털 성범죄와 피해자 보호에 대한 전국적인 논의를 촉발했습니다. N번방 사건이 세상에 알려지기 몇 달 전, 또 다른 끔찍한 범죄가 온 국민을 공포에 떨게 했습니다. 바로 계곡 살인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평범한 여성으로 보였던 이은혜가 내연남과 공모하여 남편을 살해한 혐의를 받으면서 시작되었습니다. 검찰은 이은혜가 거액의 생명보험금을 노리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으며, 이는 냉혹한 탐욕과 인간 생명에 대한 충격적인 경시를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언론의 큰 관심을 받았고, 진실을 갈망하는 대중은 사건의 모든 전개 과정을 낱낱이 주시했습니다. 겉보기에는 전혀 다른 성격의 두 사건, 하나는 디지털 지옥이고 다른 하나는 치밀하게 계획된 살인 음모지만, 이 두 사건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인간이 타인에게 상상할 수 없는 해를 가할 수 있다는 섬뜩한 사실입니다. 조주빈과 이은혜의 범죄는 사회 구성원의 취약성과 끊임없이 진화하는 범죄 수법에 맞서 경계하고 개혁해야 할 필요성을 보여주는 냉혹한 사례입니다. N번방 사건의 주모자 조주빈은 모순적인 인물이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그를 조용하고 평범한 사람으로 묘사했지만, 그는 디지털 세계에서 드러나는 조작과 통제에 대한 어두운 비밀을 숨기고 있었습니다. 그는 텔레그램을 이용해 여러 개의 채팅방을 만들고 여성과 소녀들을 협박하고 강요하여 음란 행위를 촬영하게 했습니다. 거부할 경우 가족과 친구들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했습니다. 2년 이상 지속된 그의 공포 정치는 약 73명의 피해자를 낳았고, 그 중에는 11살밖에 되지 않은 어린아이도 있었습니다. 반면 이은혜는 다른 유형의 범죄자였습니다. 교활하고 계략적인 성격으로 묘사되는 그녀는 내연남 조연수와 공모하여 남편 윤상엽 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은혜가 8억 원, 약 72만 달러의 생명보험금을 노리고 조연수를 범행에 끌어들였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들은 윤 씨의 죽음을 사고사로 위장하기 위해 캠핑 여행 중 익사 사건을 연출하고, 윤 씨가 암벽 등반을 하는 동안 조명 장비를 조작하는 등 여러 차례 살해 시도를 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친구들과 여행을 간 계곡에서 윤 씨를 익사시키는 데 성공했는데, 이는 그들의 치밀하고 잔혹한 범죄를 보여주는 섬뜩한 증거입니다. 조주빈과 이은혜는 범행 수법은 달랐지만 자신의 행동에 대한 죄책감이 전혀 없다는 공통점을 보였습니다. 조주빈은 체포된 후에도 자신의 처벌이 과하다고 주장하며 당국과 피해자 가족들을 조롱했습니다. 이은혜는 수사와 재판 과정 내내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며 검찰이 증거를 조작하고 증인을 매수했다고 비난했습니다. 압도적인 증거 앞에서도 그들의 완강한 태도는 법과 자신들이 가한 고통에 대한 충격적인 무시를 보여주었습니다. 충격적인 사실은 수감 중이던 조주빈이 교도소 밖으로 몰래 보낸 편지를 통해 이은혜에게 연락했다는 것입니다.
당국이 공개한 편지 내용은 매우 섬뜩했습니다. 조주빈은 자신의 사법 경험을 바탕으로 이은혜에게 무죄를 주장하고 수사에 협조하지 말고 법정에서 증언하지 말라고 조언했습니다. 심지어 공격적인 변호 전략으로 유명한 특정 변호사를 선임하라고 구체적인 법률 전략까지 제시했습니다. 한국의 악명 높은 두 범죄자 사이에 이 예상치 못한 소통은 전국에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교정시설의 보안과 수감자들이 진행 중인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심각한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더욱이 조주빈과 이은혜의 교활한 본성을 드러내며 그들이 정의를 피하고 자신들의 범죄에 대한 이야기를 통제하기 위해 어떤 수단이라도 이용하려 한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편지가 공개되자 여론은 들끓었고 많은 사람들이 당국에 어떻게 이런 소통이 가능했는지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습니다. 또한 이은혜의 재판에도 그림자를 드리웠는데 조주빈의 조언이 그녀의 변호 전략에 영향을 미치고 검찰의 기소를 방해할 수 있다는 추측이 나왔습니다. 조주빈과 이은혜 사건, 그리고 그들의 은밀한 소통을 통해 드러난 불안한 연결고리는 범죄에 진화하는 양상과 사법체계 내에서 끊임없는 경계의 필요성을 보여주는 냉혹한 사례입니다. N번방 사건은 디지털 세계의 어두운 면을 드러내며 특히 젊은이들이 온라인 착취와 학대에 얼마나 취약한지를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더욱 강력한 온라인 안전조치, 인식 개선 캠페인 확대, 그리고 디지털 성범죄 가해자에 대한 더욱 엄중한 처벌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반면 계곡 살인 사건은 인간관계에서의 신뢰의 취약성과 탐욕을 충족하기 위해 인간이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철저한 수사, 신중한 증거 검토, 그리고 조작과 속임수가 관련된 복잡한 사건을 처리할 수 있는 사법체계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교도소에 수감된 두 사람이 서로 소통하고 서로의 법적 전략에 영향을 미칠 수 있었다는 사실은 교정 시스템의 심각한 결함을 드러냈습니다. 수감자 감시의 효율성, 소통 채널의 보완, 그리고 수감자들이 감옥 안에서 범죄 활동을 계속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조주빈과 이은혜 사건은 한국 사회에 경종을 울려야 합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에서 끊임없는 경계와 더 안전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한 공동의 노력의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모든 형태의 범죄와의 싸움에는 다각적인 접근 방식이 필요합니다. 법 집행 강화, 교육 및 인식 제고, 그리고 범죄 행위가 용인되지 않는 책임 문화 조성이 필요합니다.